병 때문에 그 아버지 생가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어머니 생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면 꼭 그 부모님 뵙는 느낌 그런 게 들곤 했어요. 오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 많은 분들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신 많은 그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그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 국민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또 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한 그 지사 후보와 또 여기 이렇게 정상인 옥천군 소호입니다. 예, 그 오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된 뒤 9년 만에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진단하고 나섰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창을 보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 아이고 박근혜 씨 가만히 집에 앉아서 드라마나 보고 계시지 한심합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네, 이런 글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보수 강세 지역을 현재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선거 때는 대구에 있었지만 이번 선거 때는 대구를 벗어나서 충남북을 포함해 그리고 강원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유세를 다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활기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대로 재서봐 1년 지나면 국민들은 다 까먹어 또 찍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어게인판 윤 어게인 지나니 박 어게인이 돌아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상현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대준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너 봐라 내가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대통령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저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네, 우리 국민들은 윤상현 의원의 말대로 비상계엄 내란도 잊어버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국정농단 세력과 내란 세력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의 나는 지금도 그야말로 손이 벌벌 떨리는 몸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후보는 어제 열린 경기도 상임선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주인공으로 평생 국민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박근혜 씨가 선거판에 돌아다니고 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파탄낸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분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국민 앞에 버젓이 웃으며 돌아다닌다라고 밝히고 스타벅스 탱크데이라는 말을 쓰고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혐오, 경멸 단어를 쓰는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내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 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로 국회로
선출되어 온다면 우리 국회와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탱크데이 그리고 혐오와 경멸로 그야말로 정말 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민주, 평화, 인권을 주창하는 민주시민들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추미애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꾼을 뽑는 데서 나아가서 빛의 혁명이 위기에 있구나, 역풍이 불 수 있구나, 위기감을 절박하게 호소해야 한다며 후보를 내고 한 표 더 따서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우리의 목표 또 민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절박하게 호소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열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라는 최근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비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당연히 추미애 이기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 예. 특히 경기도 북부권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열세 지역에 있더라. 그게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되더라. 이것이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시민혁명, 촛불혁명을 완수했습니다. 무려 17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광화문 무정차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광화문 광장에 수만의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옴쭉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시민들이 초등학생 아주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촛불을 들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현장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16년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씨가 다시 또 선거의 여왕을 자처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중한 사이렌을 스스로 올리고 이 상황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정치 세력 박근혜 씨가 다시 정치에 등장한 것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부터 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었을 사람인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 본인이 죄책이 없다는 듯 대구, 충남북 그리고 부산에도 간다고 합니다. 자,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진한 곳을 메우겠다라는 심사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씨가 손을 잡아주면 그 지역 희비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대구 시민 그리고 부산 시민 그리고 대전과 충남북 시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894년 동학혁명을 시작으로 3.1운동, 2.28 대구 학생의거, 그리고 3.15 마산의거, 4.19 혁명, 87년 6월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일궈낸 민주 역량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꿈꾸었던 독재의 나라로 갈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또 서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이런 논평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가 등장해서 또다시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니 이런 논평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대구에서 만난 시민 인터뷰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하지가 않다. 옛날에 박근혜지 지금 박근혜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박근혜를 찾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70대 80대 올드보이들한테는 이제 향수를 좀 부럽게 일으킬 수 있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